국내외 증시를 둘러싼 다양한 투자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증시 출발 어떻게 신호를 보낼까 먼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오늘 다우 지수와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금융업종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고요. 코로 마이너스 4%, EWI ETF도 마이너스 1%가량입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스피가 좀 쉬어가려나요? 예, 뉴욕 증시 오늘 3대 지수가 좀 하락 마감을 보고 오늘 국내 증시 시작을 하는데 쉬어가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8일 연속 올랐고요.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주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반도체가 쉬어가도 다른 쪽이 또 그거를 채워주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당분간 증시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은 지난주에 이제 CES 끝났고요. 이제 뭐 그 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JP모건 헬스케어도 좀 지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적 1분, 4분,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나 종목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계속 나오는 종목들이 일단 시장에서 수급을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뭐 포스코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좋았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계속 피지컬 AI에 대한 수혜가 계속 나오면서 또 뉴스들이 나오면서 어제는 또 현대차 그룹주들이 이번 주는 계속 수급을 가져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아마 오늘은 미국 시장도 좀 밀리고 어제 또 과하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대형주들은 조금 뭐 주춤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수급이 아마 다른 쪽 섹터, 어제 부진했던 섹터 쪽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오늘 또 개별 종목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미국도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미국도 신고가 갔다가도 잠깐 밀리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여전히 올해 수출 기업들 위주로의 실적 상승은 계속 나가고 있고요. 외국인들 수급 양호하게, 뭐 어제는 좀 매도했습니다만 양호하게 지속되는 중입니다. 일본 이제 뭐 구체적으로 반도체가 됐든 다른 섹터가 됐든지 간에 이제 모멘텀이 나오면 그 쪽으로 또 강하게 갈 텐데, 이제 지금은 조금 모멘텀 소멸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큰 섹터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당장 1월 달 내내 관통할 투자 아이디어는 실적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선이나 방산 같은 섹터들도 외부 모멘텀과 같이 곁들이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지금은 너무 맛이 많이 올랐다는 걸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좋은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섹터 내에서 매매하시면 1월달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주가 CES 모멘텀 조금 이제 그 이후에 좀 주춤한데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느슨해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크게 흔들릴 것 아니다. 벌써 코스피가 4,700이야? 계속 매일매일 마주하는데도 참 놀라운 숫자죠. CLSA에서는 22만 전자, 그리고 106만 닉스 가능도 제시를 했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갔지만 우리가 또 현대차, 그러니까 그 바통을 받으면서 시총 83조를 돌파했고요. 사실 현대차는 뭐 자동차라고 뭐 보기보다 팔방미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로봇까지 좀 살펴주시고, 저희는 이미 관련해서 현대 오토에버를 12월 17일에 매수를 해서 지금 90%의 수익률을 가지고 한 달째 좀 가지고 있어서요. 그 수익률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지금 현대차 그룹이 뭐 그동안 억눌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가려서 억눌렸던 뭐 시세를 조금 울분을 토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현대차의 기본 사업인 자동차 판매량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구간에서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피지컬 AI 기업으로 지금 모바일 플랫폼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지금 변환 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숫자도 나오는 기업이 강력한 모멘텀, 흔히 말하는 시대 정신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에 따라 변화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사례들을 봐왔어요. 그 기업들이 한 차례 뭔가 변신, 그 DNA가 변화할 때 큰 시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테슬라에서도 봤었고요. 국내의 많은 기업들, 뭐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변화하는 기업들에서 특히나 이제 많은 우리가 성장 그 스토리들을 많이 봐왔는데, 현대차는 원래 수출 기업이긴 했습니다만 아예 기업 자체의 DNA가 나오는데 뭐 로봇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이런 자율주행이라던가 지금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기업 필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가시권에 보이는 기술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적도 좋은데 성장 모멘텀까지 충분해. 근데 시총 그 기업의 사이즈까지 커. 그러면 외국인들의 기관들 입장에선 당연히 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많이 올랐지만 뭐 조금 조정이 준다면 또 요령껏 매수해 보셔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우리가 5천을 넘어서 뭐 6천, 7천까지 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현대차 그룹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이라던가 또는 성장세까지도 우리가 크게 기대해 본다면 일단 올해 내내 현대차 그룹주들은 계속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엉덩이 무거웠던 현대가 어제 10%나 올랐어요. 반도체에 눌려 있었던 현대차 실적도 좋은데 성장 스토리까지 좋다. 예,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같은 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져질 수밖에 없잖아요. 60만 원까지 목표가 뭐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현대차 그룹 안에서요? 뭐 지금 좀 과하게 올라온 건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좀 과하게 올라오고 나서 쉬는데 이게 뭐 가격 조정은 안 나오고 사실 기간 조정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오늘 혹시나 조금 밀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기회가 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또는 우리가 고점을 확인하고 이제 추세가 좀 꺾였구나라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뭐 일단 지금은 매수 구간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오토에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은 뭐 사실 현대차 그룹주가 편하긴 합니다만 성장성이나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나 로봇에 대한 수혜를 조금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일단 현대차 그룹주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현대오토에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가 어제 뭐 윗꼬리도 좀 달리고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분명히 또 저는 좋은 가격에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단기로 가져가시려면 뭐 한번 팔았다가 좀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그럴 생각도 들을 법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위치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부 다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가져가면서 좀 물량을 조절하는 수준 정도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2016의 핵심 키워드 피지컬 AI의 주역 현대차 살펴봤고요. 아마 올해 좀 내내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주시네요. 네,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오 멋지더라고요. 네, 네, 로봇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다 가지고 있는 현대차. 자, 그럼 어제 잠깐 반등했던 이제 2차 전지주는 어떨까요? 예, 2차 전지주 하면은 저희가 또 질문을 어떻게 주셨냐면요. 또 속아볼까? 네, 이렇게, 예. 네. 바닥 통과 기대감, 또 어제 그 리튬 관련주들이 좀 일제히 랠리를 나타내면서 주가 관심 재확대되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계약 해지 이후에 주가들이 많이 밀렸습니다만 또 실망감이 극대화에 달할 쯤에 또 반등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근데 3월 달에 인터 배터리 데이도 있고 연말까지 가면 ESS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일정 부분 바닥은 확인하고 이 정도 악재에도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오른다는 거는 실적 이 정도면 바닥이다. 더 나빠질 건 없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더 나빠질 건 없지만 더 좋아질 것까지도 아직까지는 사실 물음표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범위 내에서는 저는 기술적인 반등이든 또는 저가 메리트에 대한 반등이든 어느 정도 좀 완성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목 단위 더 종목별로 2차 전지 안에서의 종목별로 좀 그 종목별 세분화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는 아마 ESS 쪽에 조금 더 특징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는 좀 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마 상대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보고요. 일단 2차 전지는 여전히 중립에 가까운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채팅창에서 뜨거운 이슈가 방산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방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또 ETF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또 한화 그룹주 하면 또 빼놓을 수가 네. 없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산 예산 증액 그 부분에 이번 해 내내 좀 방산주 관심이 있을 텐데 어떻게 가지고 가면 될까요? 방산과 관련해서는요. 네, 1분기 이제 초 들어오면서부터 1분기 실적, 4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게 조선과 방산이었는데요. 말씀하셨던 한화 같은 경우에는 조선, 방산 모두 다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룹주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불렸던 미국이 이제 2000조국으로 이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그룹주이기도 하고 지금 방산 전반적인 섹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마무리되면 조금 세계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지만 국지적으로 지정학적인 뭔가 이슈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앞으로도 잠잠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네. 뭔가 이제 계속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각 나라들이 요구하는 납기를 맞춰주는 그런 기술력들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방사능 실적은 뭐 올해 실적도 다 좋을 걸로 이미 예상했지만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산 주식들도 최근에 당연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충분히 또 기다리시면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요. 네. 좀 잘 네. 적극적으로 좀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매 분석 전략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